대선 공약과 법안 발의, 인천의 수건인 해사법원 유치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강동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나선 게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해사법원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해사법원이 생기게 된다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건, 선박 사고라든가 혹은 해양 오염 혹은 선화증권에 대한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쟁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 국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과 같은 해외 해사법원이라든가 혹은 해외 증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유출되는 국부 유출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라든가 중재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 이러한 해사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국부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비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해사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 분쟁뿐만이 아니라 해운, 물류, 보험 혹은 금융과 같이 다양한 산업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혹은 물류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해사법원이 설치가 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운 물류 기업이라든가 혹은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에 관련돼서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해사법원과 같은 이러한 인프라가 설치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를 한데 아우를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죠. 국내의 물동량 70%를 이제 담당하는 부산, 또 해양수산부 등 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도 이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만의 장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인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접근성과 또 실수요자의 밀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사법원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기업들은 해운 물류 기업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또 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선주와 화주들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약 70% 정도가 수도권, 특히 인천과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78%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 대형 로펌이라든가 국제 법무법인과 같은 여러 회사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접근성 측면인데요. 이 해사 분쟁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간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사라든가 혹은 화주들 혹은 보험사들과의 해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당사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르게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천이 이미 이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해사법원 설치 공약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면 이제 법안이 필요할 텐데 여러 다양한 법안이 나와 있죠. 네, 일단 해사법원에 대한 법안 발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든가 혹은 해사법원 유치 특별법과 같이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서울, 부산, 세종 등과 같은 해사법원을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지방법원 산하에 두기도 하고요. 혹은 전국 관할의 단독 법원으로 이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 각각의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을 마련을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시키는 등 또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요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과 같은 이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실천 연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약 중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 그런데 주요 해양기관이 한 곳에 몰리는 것에 대한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해양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관들이 부산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약 70% 이상이 이미 부산에 입지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양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이라든가 진흥공협회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미 부산에 입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한 곳에만 편중되어서 집중된다는 것은 뭐 행정상의 비효율성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뭐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공급망 위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역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행정적인 혹은 사법 체계가 모두 정지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울산이나 이런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정유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제주나 해양 관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 혹은 지역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탄력적이고 복원력 있게 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